이경규 2. 2011년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공개했다. 무한도전 예능총회에 출연했을 때는 하차한 정영돈과 관련하여 공황은 공황이 메워야 한다며 이경규만이 할 수 있는 농담을 했다. 2010년 화성인 바이러스 44화 대한민국 오덕편에서 출연자가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온 피규어를 만졌던 적이 있다. 과거 출연자가 이 피규어의 더러운 행위를 하고 인터넷에 올렸던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다. 상세한 사항은 화성인 바이러스 10덕후편 이경규 문단 참조. 2012년 8월 22일에는 추적 60분 방송 중 사용된 주폭 피해자 분석이라는 그래픽이 이경규의 사진을 사용해 실루엣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대표적인 주당 연예인이지만 연예인 생활 동안 한 번도 술과 관련된 사건들은 일으킨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가 투철한 이경규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 결국 추적 60분은 엄청나게 욕을 먹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했다. 2014년에는 청해 지내온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회 분위기가 침통할 때 골프장에 갔다고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이 비난 기사를 올렸으나 오히려 언론사들이 역풍을 맞았다. 일단 본인의 이미지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다 사고를 전후해서 언론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다. 하지만 이경규는 이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다. 2018년 채널A 도시여부에서 인연을 맺은 마이크 다시 부모 사기 사건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2018년 11월 23일 프로그램 녹화 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은색 바탕화면을 올렸다가 이후 삭제했다. 2019년 2월 26일에 방송된 육자회담 방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냥 뭘 잘못 건드려서 실수로 올렸으며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 이후 남자의 자격이 주최하여 2011년 3월 개최된 라면 요리대회에 출전, 닭국물과 청양고추 베이스로 만든 꼬꼬면으로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 후 팔도에서 이 꼬꼬면을 실제로 상품화했고 2011년 8월 초 출시, 이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판매액의 1%를 개런티로 받기로 한 이경규로서는 말 그대로 초대박이 되었다. 결국 168일 만에 꼬꼬면 1억 개를 팔아 2011년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등극했다. 2015년 현재도 새로운 레시피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딸 예림과 함께 출연하는 관찰 예능 아빠를 부탁해에서는 스프의 양을 줄이고 콩나물과 달걀인자를 쓰는 라면을 끓여주었다. 또한 7월 4일 힐링캠프 4주년 특집에서는 아예건대 입구의 가게 하나를 빌려서 일반인 손님들에게 특제 레시피로 라면을 끓여주며 토크를 진행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경규 라면들이 초반에만 반짝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경규 본인이 무한도전 예능총회 특집에 나왔을 때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된다고 밝혔고 김구라도 썰전에서 이를 언급하며 다시 확인시켜줬다. 사실 초반에 압도적인 돌풍을 못 미쳐서 그렇지 나름대로 꾸준히 팔리고 있기는 하다. 라면 말고도 요리에 제법 소질이 있는 편이다. 이경규 콘서트가 끝난 뒤 한 사람당 꼬꼬면 5개, 남자라면 5대를 선물로 증정했다. 결국 이경규 본인이 편스토랑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복돼지 라면을 만들었다. 복돼지 라면은 상품화가 불가능했던 여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상품화도 쉽고 퀄리티도 높았기에 역대 제품 중 높은 호응을 끌어내며 상품화가 결정되었고 편스토랑 출신 작품 중에서는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으며 CU의 스터디셀러에 등극했다. 또한 방송에서 나온 요리와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밀키트도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복돼지부터다. 그 방송을 보면 상품화를 쉽게 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시중에 파는 다양한 분말들을 구매하여 돼지고기 육수 맛을 위한 조합과 배율을 일일이 직접 다 시험을 하면서 만들었다. 과거 그도 주병진에게 발굴되었듯이 본인도 엄청나게 많은 예능인들을 발굴하고 키워주며 예능대보라는 별명에 걸맞는 인맥을 가졌다. 이들을 흔히 규라인이라고 부른다. 여기엔 강호동, 김구라, 김용만, 이희재 등 거물급들도 다수 속해 있다. 특히 강호동의 경우에는 사실 이경규에게 강호동을 처음 추천한 사람은 이문세였다. 추천을 받고 나서 유심히 지켜보던 이경규는 라디오 방송 대기실에서 19살 나이에 천하장사 타이틀을 달고 와선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곤 그 재능을 알아보고 잘못되면 자기 옷을 벗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해서 예능계로 끌고 왔다. 그 결과는 지금 지상파에서 강호동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듯 매우 대단한 것. 하지만 자기가 키운 라인들이 너무 덩치가 커져버렸다고 뻘쭘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강호동은 이경규 앞에서 꼼짝 못한다. 당장 그 강호동이 강라인의 수장으로 사실상 독립했고 김구라도 구라인이라는 사실상 자신만의 라인을 만들어 역시 독립한 상황이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출신으로 2017년 2월부터 동국대 연영과 동문회장을 맡았다. 임기는 2년. 이 때문에 방송에서 동국대 출신 게스트가 나오면 항상 동문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편이다. 동국대 후배들과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아빠를 부탁해서 강서구가 본인의 선배임을 밝혔다. 이경규는 강서구를 매우 어려워하는데 재학 시절엔 강서구에게 몇 번 맞았다고 한다. 이경규는 이를 두고 이유가 밝혀지면 자신은 연예인 은퇴해야 한다고 엄살을 떤다. 사실 진짜 이유는 강서구가 이미 밝힌 적이 있는데 단순한 똥군기였다. 이경규의 천적이자 오랜 친구, 이경규에게 대응 가능한 극소수의 연예인으로 현역 개그맨들 중에서는 유일하다. 오랜 동료이고 방송도 함께 해왔지만
뷰라인에 들어가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 김국진이 한때 이경규보다 잘 나갔기에 김국진은 이경규의 아래에 들어갈 만한 급은 절대 아니라 그의 전성기에 대한 사항은 김국진 문서 참조, 서울과 같은 1990년대를 주름잡던 경쟁 관계였고 지금도 현역들 중에선 최고 참급이라 이경규보다 5살 어리지만 대부라고 불리는 이경규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경규가 제안하는 회식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경규가 어려워하는 후배이다. 남자의 자격에서는 유일하게 이경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성의 남자로 캐릭터를 잡았다. 촬영하면서 이경규가 차를 너무 오래 타면서 공황장애가 왔는데 김국진 때문에 한참을 더 차에 있어야 했고 김국진이 이경규에게 형 이런 말 하기 진짜 죽도록 싫은데 미안해 라고 말했다. 공황장애로 멘탈이 나갔던 이경규도 김국진의 사과를 듣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라디오스타 800회 특집에서도 이경규가 김국진을 직접 부담스럽다고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어려워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절대 아니고 상상 플러스나 라디오스타에서 밝힌 이야기로는 둘이 친해서 함께 골프를 많이 치면서 어울렸다고 한다. 이경규가 일본 유학을 갔을 때도 김국진이 이경규를 만나러 직접 일본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한다. 둘이 경쟁자면서도 좋은 친구다. 게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김국진에게 이경규는 일종의 은인이라고 볼 수 있다. KBS 감자골 사태로 감자골 4인방이 MBC로 이적한 뒤에 똥군기로 유명한 개그맨 선배들이 감히 선배들을 욕보였다고 몰려왔을 때 그것을 커버치고 보호해둔 몇 안되는 개그맨이 이마룡, 이경규다. 그리고 사실 나이와는 무관하게 이경규와 김국진은 한 시대를 호령한 예능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당히 조심하는 관계가 맞다. 데뷔 시기는 김국진이 늦지만 1990년대에 직접 경쟁했던 사이이고 전성기엔 자신을 압도하던 연예인인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막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라이벌이었던 유광체제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계이기도 하다. 한때 유재석과 강호동은 예능계를 양분하며 위상도 거의 1:1로 비슷했고 개개인의 부침 이후에 둘 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경규와 김국진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김국진의 전성기 때는 확실하게 이경규를 압도했지만 나머지 시기에는 항상 이경규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왔다. 쉽게 말해 인기의 고점으로 따지면 김국진이 높았고 인기의 기간으로 따지면 이경규가 길었다. 찐경규에서 이경규가 김국진은 안 본 지가 5년이 넘어 더 이상 주요 인맥이 아니라고 밝혔다. 촬영을 할 때 시간 효율을 매우 중요시한다. 방송에서의 마음가짐도 열심히 하다가 아닌 빨리 끝내자라고. 물론 그렇다고 짧게 대충대충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 방송은 굵고 짧게 하다가 목표라는 이야기. 하루 종일 촬영을 해서 방송일 2시간만 나오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며 그 효율을 중시해서 녹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한창 때 62분을 찍어 60분 방송 분량을 만든 건 방송가의 전설로 남았다. 프로그램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데다가 본인이 프로그램 특유의 흐름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행동이나 멘트가 나오면 짬밥으로 가차없이 쳐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실제로 이경규는 잡지 인터뷰에서 예전 PD들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면 길어도 녹화 시간을 3시간을 넘기지 않았는데 요즘 PD들은 5, 6시간을 가볍게 넘긴다. 이건 본인이 뭐가 재미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찍어서 편집으로 때우는 거다 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은데 시청자들이 기존에 비해 점점 더 빠른 호흡의 영상을 원하다 보니 편집이 타이트해져 사용 분량 자체가 줄고 90, 00년대 예능처럼 잔잔한 부분까지 길게 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탓도 크다. 단적인 예로 같은 나영석 PD가 연출했음에도 1박 2일을 2007년에 시작했을 때와 시즌1 종영 당시인 2012년의 흐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태호 PD가 연출했지만 초창기 짧은 촬영에서 벗어나 점점 스케일이 커질 때부터 대중적인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의 변화라고 봐야 할 듯. 이경규 본인 또한 PD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며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막상 해보니깐 제작 여건이 녹록지 않더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획이나 편집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 는 말과 함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남의 말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머릿속에서 편집을 해보며 최대한 군더더기가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스타일로 바꿨다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이걸 역이용해서 비차니스트, 게으름뱅이와 같은 기믹을 만들기도 한다.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을 때는 근황 토크 따위는 적당히 하고 대충 라면 같은 거나 끓여 먹자라고 칭얼대는 모습만으로도 분량을 끌어내기도 했으며 마리텔에서도 그 캐릭터를 이용해 눕방으로 1위를 수차례 거머쥐었던 것이 그의 무한도전 예능총회 때도 출연 조건으로 촬영장에 일찍 부르지 말 것,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르지 말 것, 짧게 끝낼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걸로 분량을 뽑았다. 아는 형인에서도 기존 녹화 시간의 절반 수준인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녹화를 마무리 지었지만 역대급 재미를 보여주며 당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많이 촬영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본인이 방송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2023년 아는 형인에서도 한끼 줍쇼 시절 얘기를 하면서 강호동을 까기도 했다. 여기서 나온 썰로는 이경규 쪽에 배치된 스태프들은 저녁 약속을 잡는다고 전화를 한다고 하며 이진호 또한 예전에 이용진과 함께 나왔는데 강호동 쪽이 먼저 들어갔음에도 이경규 쪽이 3시간 먼저 촬영이 끝났다고 한다. 그의 예능
제자 강호동은 10시한 당행군 촬영에 내가라는 걸 생각하면 묘하다. 2023년 12월에 놀라운 토요일에 나와서도 그 모습을 완벽히 보여줬는데 2시간 40분 촬영으로 1시간 30분 분량을 만들어서 놀라운 토요일, 역사상 가장 빠른 퇴근을 보여주었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2023년 12월에 놀라운 토요일에 나와서도 그 모습을 완벽히 보여줬는데 2시간 40분 촬영으로 1시간 30분 분량을 만들어서 놀라운 토요일, 역사상 가장 빠른 퇴근을 보여주었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본인의 딸과 함께 했던 예림인의 만물트럭은 꽤 긴 시간 촬영을 필요로 했고 자신의 취미이기도 한 낚시 프로그램에 나오면 가차없이 초과 촬영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시어부. 이경규 본인도 이걸 또 이용해서 평소의 시간 효율을 따지는 모습과 이 낚시 모습의 괴리감을 이용한 기믹을 써먹기도 한다.